이 100분이라는 시간을 우리가 얼만큼 잘 활용하나야. 예, 진짜 작전을 짭시다, 이제. 오케이? 자, 이제 디테일한 이런 문제 설명 같은 거는 좀 이따 하더라도 작전을 짜자. 자, 일단, 1, 2, 3번 같은 문제들은, 한 문제당, 30초를 넘어가지 마세요, 여러분들. 이거 무조건 맞춰야 되고, 빨리 풀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지금 동그라미 세모를 친 문제부터 풀어, 일단. 순서대로 풀라고 하면 필망이다, 수능은. 알겠습니까? 쉬운 문제부터 빨리 푸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 그 다음에 4점짜리만 남겨놓고 또 풀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마킹을 한 문제 풀고 하고, 이렇게 하지 마. 내신은 마킹을 한 문제 풀면 찍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애들 특성마다. 내신은 한 문제 풀고 바로 마킹하고. 왜냐면 마킹할 시간이 따로 없을 가능성이 좀 크거든, 내신은. 근데 얘는 마킹할 시간이 있어. 마킹을 하려면 몇 문제 포기하면 돼요, 그냥. 알겠어요, 여러분들? 나머지 이 4점짜리 13문제 중에 한 2문제 포기하고, 그 다음에 그 2문제 푸는 시간에 마킹하면 되는 거야. 한 문제 포기하고 푸는 시간에 마킹해야 돼. 마킹하는 시간이 따로 있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순서대로 안 풀기 때문에 막 비어있는 문제 칸이 있단 말이야. 그럼 밀려쓰기 십상이야. 이렇게 비워놓으면. 그래서 얘는 마킹을 다 풀고 마지막에 한꺼번에 하세요. 수능은. 모의고사는. 이해됐습니까, 여러분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동그라미 세모표 친 문제들 3점짜리, 2점짜리부터만 먼저 풀어. 그렇게 하잖아? 그러면 N간에서는 그래도 한 40분에서 60분 정도 시간이 남을 겁니다. 이거보다 더 남을 수도 있어요. 빠른 애들은 거의 한 80분도 남을 수 있습니다. 워낙 쉽기 때문에. 알겠어요, 여러분들? 20분밖에 안 쓴 거야. 2점짜리, 3점짜리 푸는데. 그 다음에 이 80분, 한 이 정도 되는 시간, 40분에서 80분 되는 시간 동안 4점짜리를 풀어나가면 되는 거야. 사실 40분 남았으면 망한 거예요. 3점짜리까지 2점, 3점 풀었는데 40분 남았다. 이러면 망한 거야, 사실. 더 이상 풀 수 있는 4점짜리가 많이 없을 수도 있어요. 알겠습니까? 자, 어쨌든, 한 60분 정도 평균적으로 남았어. 3점까지 풀었으면. 이제 4점짜리를 도전하면서 푸는 거예요. 거기서 3문제 더 풀면 한 등급 올라간 거야. 이제 4등급이 된 거야. 나머지 13문제 중에 반만 풀어도 60분 안에 나는 3등급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하면 내가 마음 편하게 이제 풀 수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여러분들? 네, 그래서 포기할 거는 지금은 좀 포기하자 이거예요. 우리가 2등급이냐 1등급이냐 이걸 다투는 학생이 아직은 아니기 때문에 아직은 아니잖아, 냉정하게 얘기하면. 맞지? 모든 걸 다 가지고 갈 생각을 안 해도 돼. 알겠어요, 여러분들? 예, 그래서 4점짜리들 중에는 어떤 문제를 한번 도전해 볼 만한지 이런 걸 여러분들이 체킹하는 그런 빠른 눈도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그런 거를 오늘 이 시험지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고 그 다음에 오늘 숙제로 나머지 다른 연도의 3월 모의고사를 좀 여러분들이 풀면서 여러분들이 점수 내서 나한테 보내요. 숙제로. 알겠습니까? 채점해서 보내. 알겠지? 내가 해설지 보내줄 테니까. 알겠어요, 여러분들? 빠른 답지부터 보내준다. 그래서 푼 거 그대로 풀이 과정 없으면 나 숙제 안 했다고 생각할 거야. 알겠어? 다 이 풀이 과정 해가지고 풀어서 보내주세요. 수요일 전까지. 수요일날 모의고사니까. 알겠어, 여러분들? 네. 그게 오늘 숙제가 될 것 같고. 자, 한번 살펴봅시다, 여러분들. 자, 천천히 한번 살펴봅시다. 자, 1번 보시면 이 1번의 이 다항식 네, 단골 손님이에요. 1번 단골 손님. 여러분들. 다항식. 자, 여기서 뭐만 실수하지 않으면 되냐? 자, 이런 다항식을 여기 집어넣고 여기 집어넣을 건데, 가로치고 집어넣어. 그리고 첫 번째 식은 반드시 좀 써주세요. 암산 바로 때리는 애들이 있어. 바로 하니까 여기서, 암산 더하니까 2x제곱, 더하니까 3x, 플러스 2, 이렇게, 이게 바로 이런 식으로 암산 때리고 하는 애들 있어. 근데 이게 실수하는 첫 지름길이다. 실수하는 첫 지름길. 알겠습니까? 물론 이 정도 문제, 이거는 암산해도 되지, 이 정도는. 알겠습니까, 여러분들? 빨리 풀려면. 근데, 연산이 좀 부족한 애들은 이걸 좀 써주세요, 항상. 이렇게.
첫 번째 식은 좀 써줘. 그래야지 실수 안 한다. 자,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여러분들, 이런 것도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니, 실수화만 하면 됩니다. 맞습니까? 1 플러스 1 마이너스 i. 서윤아, 분자 분모에 뭐 곱해야 돼? 그렇지. 1 플러스 i. 자, 아이고, 1 플러스 i. 그럼 얘는 2에 1 플러스 i 이렇게 되겠네. 자, 요거부터 합차 공식으로 계산해야겠죠? 이것도 써! 헷갈리면 써! 제발. 암산하다, i가 껴있는데 암산하다가 틀린다고. 1의 제곱, 마이너스 i의 제곱, 이렇게 쓰라고요. 이렇게 써. 그 다음에 전개해주면 2 플러스 2i가 되고. 야, 얘는 여전히 1이고, 얘는 뭐예요? i의 제곱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인데 마이너스 있으니까 플러스 1 이렇게 되겠네. 맞지? 그래서 얘는 어떻게 되느냐? 얘는 1 플러스 2분의 2 플러스 2i. 자, 얘는 약분되니까 1 플러스 1 플러스 i 이렇게 돼서 2 플러스 i 뭐 이런 식으로 답이 되겠네. 그래서 처음 식이랑 이런 거는 좀 써주세요. 써주는 게 실수 안 합니다. 알겠습니까? 특히 i 같은 거 계산할 때는 써주세요. 자, 그 다음에 사시2 무슨 뜻입니까? 이거는 이 사시2의 개념을 까먹으면 못 풀더라고. 공식을 외우려고 그거를 기억해내려고 하는 애들이 못 풀어, 여러분들. 자, 4p2는 뭐냐? 자, p랑 c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p는 순열이고 c는 조합이에요. 이건 수학 하 내용이죠, 여러분들. 맞지? 순열은 뭐냐? 요거 생각하면 돼. 이거 떠올리면 기억날 거야. 이거 무조건 나온다. 이번 3월 모의고사 때도 이런 거 나올 거예요. 뭐냐? 순열은 회장, 부회장 뽑는 거예요. 4명 중에 회장, 부회장 뽑는 거예요. 서로 다른 거를 뽑는 겁니다. 즉, 4사람이 있어요. A, B, C, D 이렇게 4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괜찮습니까? 이 4사람 중에 회장을 뽑는 사건과 부회장을 뽑는 사건이 동시에 연달아 잇따라 일어나야 됩니다. 맞습니까? 회장만 뽑으면 안 돼. 부회장만 뽑으면 안 돼. 회장을 뽑는 사건과 부회장을 뽑는 사건이 동시에 연달아 잇따라 일어날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그럼 회장을 뽑는 사건을 먼저 시행하면 회장의 경우의 수 4개, 회장이 되는 경우의 수. 이 중에 한 명이 회장이 됐을 거야. 맞지? 그럼 나머지 부회장 겸임은 안 돼요. 회장도 하면서 부회장도 안 됩니다. 맞습니까? 나머지 3개. 근데 이게 동시에 연달아 잇따라 일어나야 되니까 고배 법칙이잖아. 그래서 4 곱하기 3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4p2는 4 곱하기 3이 됩니다. 근데 조합은 뭐냐? 대표 2명 뽑는 경우야. 얘는 서로 다른 걸 2명 뽑았죠. 한마디로 무슨 얘기냐? 이 4, 3, 12, 12가지 경우에는 A가 회장이 되는 경우랑 B가 부회장이 되는 경우. 그 다음에 B가 회장으로 먼저 뽑히고 A가 부회장이 되는 경우가 다른 경우로 계산돼서 세져 있는 겁니다. 세어져 있는 거예요. 이 12가지 경우에는. 이해됐습니까, 여러분들? 근데 이 조합은 A가 대표로 먼저 뽑히고 B가 대표로 나중에 뽑혔어. 그 다음에 B가 먼저 대표로 뽑히고 A가 나중에 뽑혔더라도 결국 A, B가 대표가 되는 같은 경우로 계산되어지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여러분들? 괜찮니? 그래서 이 12가지보다 사시는 더 줄어들겠지. 이게 서로 다른 경우로 12가지가 계산됐는데 이게 서로 같은 경우로 계산되니까 이 12가지보다 경우의 수가 줄어듭니다. 알겠습니까? 얼만큼 줄어드냐? 이렇게 줄어들어요. 2 팩토리얼, 이거 팩토리얼, 이거 뒤에 있는 거 팩토리얼만큼 줄어듭니다. 그래서 얘는 4p2에 원래 4p2야 얘도 12에 2 팩토리얼을 나눠줘야 돼요. 그래서 6이 정답이 되겠네요. 2 팩토리얼은 2 곱하기 1이지. 여러분들 이런 건 알고 있죠? 여러분들 맞지? 기억나?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자, 역함수네. 여러분들 역함수. 자, 역함수는 써놔요. 역함수는 써놔. 이런 거 문제 써놔. 여러분들 이거 다 써놔요. 이거 내가 써주는 거 다 써놔요. 자, 이렇게 이것도 4p 4p2 4c2 순열 조합 써놓고 순열은 회장 부회장 이렇게 써놓고 조합은 대표 2명 이렇게 써놔요. 이런 식으로 써놓고 그 다음에 4번 역함수지 맞지? 자, 이렇게 써놔. 역함수는 직접 구하는
문제가 아닌 자 이렇게 써놔요. 역함수는 직접 구하는 문제가 아닌 경우가 훨씬 많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자 이게 무슨 뜻이냐, 여러분들. 자 이 값이 뭔지 모르겠어, 여러분들. 이 값이 뭔지 모르겠어. 이걸 A라고 해요. 역함수의 성질을 이용할 겁니다. 자 여러분들, 역함수란 뭐냐? 기하학적으로 y는 x의 대칭인 함수예요. 어떤 함수의 역함수는 그 함수를 역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라 라고 한다면 그 함수의 그래프를 그린 다음에 y는 x로, 여러분들 미술 시간에 데칼코마니 기억나지? 맞지? 예, 마마무 노래 중에 또 데칼코마니 있잖아, 여러분들. 데칼코마니 뭔지 알죠? 미술 시간에. 자, 도화지를 반을 접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여기다가만 그림을 뭐 나비 같은 거 데칼코마니를 많이 했잖아. 이 반만 그려요. 오케이? 그 다음에 다시 접어요. 그러면 이렇게 찍히잖아. 똑같은 모양. 이 새끼야. 원영아, 웃지 말고. 자, 이렇게 찍히잖아. 똑같은 모양이. 이해됐습니까, 여러분들? 자, 그럼 y는 x에 만약에 함수가 이런 함수가 있어요. 이렇게. y는 x가 있고, 이런 함수가 있어요. 그걸 대칭 이동하면 이런 함수 찍히겠네요. 이렇게. 이해됐어? 그게 바로 역함수의 기하학적인 의미더라. 자, 그러면 수상 마지막에 y는 x의 대칭이면 식은 어떻게 바꾸냐? x 대신에 y 대신에 x, 즉 x랑 y랑 자리를 바꿔주는 게 역함수 식을 구하는 방법이었었어요, 여러분들. 오케이? 괜찮니? 근데 그렇게 해서 역함수를 직접 구해도 되지만, 여러분들 이게 무슨 뜻이냐? 여러분들 이게 무슨 뜻이냐? 만약에 1,2가 fx 위에 있는 점이야. 만약에 1,2가 y는 fx 위에 있는 점이에요. 그럼 이 y는 fx의 역함수는 y는 f 인버스 x잖아. 이렇게 표현하잖아. 맞지? 그러면 2,1이 얘 위에 있게 됩니다. x랑 y랑 자리가 바뀌었을 테니까. 그래서 본함수, 원함수 위에 1,2가 있으면 역함수 위에는 2,1이 반드시 있게 돼요. 그래서 얘도 이렇게 푸는 거야. 자, 이 값이 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할 거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역함수 위에 4,a라는 점이 있다는 얘기고. 이해됐어? 그러면 본함수 위에는 뭐가 있겠어? a,4가 있겠네. a,4가. 괜찮습니까? 그 a 값을 구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그러면 뭐냐? 어떤 놈이 4를 찍었냐, 이걸 구하는 거야. 자, 이게 F죠. 맞죠? 어떤 놈이 4를 찍었습니까? 거꾸로 가면 돼요. 누가 찍었어요? 2라는 새끼가 찍었네. 이해됐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2가 A가 되고 2가 정답이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거꾸로 가시면 돼요. 알겠습니까? 자, 이런 식으로. 뭐, 이거 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 제가, 여러분들의 실력을 아직 그 수상수화를 지금 나한테 수상수화를 배운 사람이 한 명도 없잖아, 지금. 오늘 결석해가지고. 나한테 수상수화 배운 애들이. 자, 그래서 여러분들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니까 계속 그냥 제가 쭉 하나씩 다 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고 여러분들 수상에서 중요한 거, 항등식과 나머지 정리도 잘 나옵니다, 여러분들. 자, 나머지 정리란 뭐냐? 자, 이걸로 나누었을 때라고 했어요. 검산식을 통해서 나머지 정리가 뭔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요런 애가 있어요. x-세제곱 플러스 ax제곱 플러스 12를 여러분들 뭘로 나눌 거야? x-2로 나눌 거예요. 그럼 몫이 뭔진 모르지만 나머지가 2a-8이었다. 요렇게 검산식이야, 이게. 뭐라고? 우리가 초등학교 때 배웠던 나눗셈에서 검산식이에요. 자, 우리 숫자도 요렇게 할 수 있잖아. 20 나누기 3을 할 겁니다. 몫이 6이에요. 자, 나머지가 2지? 자, 이게 제대로 된 나눗셈이 됐는지 우리가 초등학교 때 검산을 했었는데 그 검산식을 이렇게 썼었어. 20이라는 애는 3으로 나눴어요. 몫이 6이고 나머지가 2냐. 자, 이 검산식이 항등식이 된다. 이게 바로 나머지 정리의 핵심 포인트예요, 여러분들. 검산식이 항등식이 된다. 그럼 얘도 항등식이 돼야 돼요, 여러분들. 이해됐습니까, 여러분들? 자, 그래서 나머지 정리란 뭐냐? 나머지 정리라는 것은 1차식으로만 나눌 때 쓸 수 있어. 사실 나머지 정리는. 지금 1차식으로 나누고 있네요. 맞습니까? 자, 나머지를 직접 구할 때는 다시 어떤 다항식끼리의 나눗셈에서 몫과 나머지를 구할 때는 직접 나눗셈을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나머지만 구해달라고 한다면 직접 나눗셈을 안 해도 돼. 특히 1차식으로 나눌 때는 나머지 정리를 쓰면 됩니다. 직접 얘 나누기 얘 세로 나눗셈 이렇게 직접 할 필요 없어. 왜? 몫을 구하라는 얘기는 없잖아요, 문제에서. 맞습니까? 근데 만약에 몫을 구하라는 얘기가 있으면 직접 나눗셈을 무조건 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네, 그런 걸 여러분들 기억해 두시고. 자, 그럼 얘는 어떻게 해야 되냐? 자, 항등식이다. 이게 항등식이다를 이용하는 거야, 항등식. 자, 항등식은 무슨 뜻입니까? 미정계수법. 항등식의 미정계수법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계수비교법. 그리고 수치대입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자, 계수비교법은 그야말로 같은 형태로 만들어서 좌변과 우변을 같은 쓰지마 여러분들 이런 건 쓰지마. 예, 쓰지마요. 뭐야 왜 안 지워져? 같은 형태로 만들어서 비교할 거야. 그 다음에 수치대입법은 항등식의 정의를 이용하는 겁니다. 항등식의 정의는 x값에 그 어떤 값을 대입하더라도 항상 참이 되는 등식이 된다. 이게 항등식의 정의야. 얘는 항등식의 특징이고 좌변과 우변이 같다라는 특징이고. 자, 그럼 얘는 항등식이에요. 여러분들 미지수 몇 개 있습니까? x, 변수 x 제외하고 한 개 있어. 그럼 정보 하나만 있으면 돼. 선생님 우리 qx도 모르잖아요. 근데 qx도 x에 대한 식으로 우리가 안다라고 가정할 거야. 왜냐하면 qx를 날릴 수 있는 x값 2를 집어넣으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얘는 그냥 x에 2를 집어넣으면 a가 구해져 버립니다. 여러분들. 좌변에 2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8, 4a 플러스 12. 왜? 얘가 항등식이니까 x에 1000을 넣던 만을 넣던 항상 얘는 항상 참인 등식이 되니까 2를 집어넣어도 항등식이 된다 이거야 여러분들. 알겠습니까 여러분들? 자, 2 집어넣으면 얘 날라가요. 자, 그 다음에 우변이 2a-8 이렇게 남게 되겠네. 그럼 a에 대한 1차 방정식 돼서 a값 구할 수 있게 되네요. 넘어가면 2a. 자, 20 넘어오면 이렇게 되겠네. a가 마이너스 14가 된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너무 쉽게 구할 수 있겠네요. 맞습니까 여러분들? 괜찮니? 네, 이런 식으로 쉽게 구한다. 자, 그 다음에 6번. 자, 원 이런 거 나오잖아. 자, 이런 원을 y축 방향으로 1만큼 평행이동한 후 밑줄 그어놓으세요 여러분들. 요거 밑줄. 자, 평행이동 이거는 고3 때까지 나오기 때문에 아예 까먹으면 안 돼. 익혀버리자 여러분들.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여러분들. 맞습니까? 자, 이런 얘기가 나오면 x 대신에 x 플러스 1을 대입하시면 됩니다. 식에다가 예를 들면 y는 2x 마이너스 1이라는 식이 있어요 여러분들. 근데 이걸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이동했다. 그러면 식이 어떻게 되냐 하면 y는 자 2에 가로 열고 지금 x 자리에 이걸 대입하면 된다고. 반대부 x에다가 반대부호를 붙입니다. 그래서 x 플러스 1 이렇게 대입하면 됩니다. 이렇게 x 자리에다가. 그럼 얘는 전개하면 y는 2x 플러스 2 마이너스 1이니까 플러스 1. 자, 이거는 지금 다 알고 있는 상황이어야 돼요 여러분들. 이건 지금 알고 있죠 이거는. 맞지? 네, 이런 식으로 대입하면 돼요. 자, 마찬가지 만약에 y축 방향으로 2만큼 평행 이동했다라고 한다면 y 대신에 y 마이너스 2를 대입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똑같이 y는 2x 마이너스 1을 y축 방향으로 2만큼 평행 이동했다 그러면 얘는 y 자리에 y 마이너스 2는 2x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2 넘겨주면 y는 2x 플러스 1 이렇게 되겠네요. 이해됐습니까 여러분들? 괜찮니? 네,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모든 게 똑같이 적용됩니다. 원방도 평행이동, 이차함수, 1차함수, 그 다음에 타원의 방정식, 쌍곡선의 방정식, 포물선의 방정식, 로그함수, 지수함수, 삼각함수, 유리함수, 무리함수 이런 애들 모두 다 똑같이 평행이동이 적용돼요. 이렇게 이동한다 그러면 얘 이렇게 x 대신에 x 플러스 1 대입하면 되고 자,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이동한다 그러면 y 대신에 y 마이너스 2 대입하면 됩니다. 똑같이 적용돼요. 자, 그러면 y축 방향으로 1만큼 평행 이동한다 그랬으니까 y 대신에 y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돼. 이 식에다가 선생님들
이해됐어요, 여러분들? 자, 그러면 이 원이 어떻게 바뀝니까, 식이? x 플러스 5의 제곱은 그대로 있고 y 마이너스 1 플러스 11이니까 y 플러스 10의 전체 제곱 25 이렇게 되겠네요. 근데 이 원이 미안해요. 그 다음에 쏘리. 자, 아직 안 끝났어. 이거를 또 x축에 대칭 이동하겠대. 대칭 이동도 배워야죠, 여러분들. x축에 대칭 이동하면 여러분들 어렵지 않아요. 자, 어떤 점으로 보면 돼. 자, 이렇게 있어. 자, 이게 x축이에요. 자, 이 점이 만약에 a, b야. 이걸 데칼코마니 찍어. x축에 대칭 이동해. 그럼 얘는 x좌표는 안 바뀌지만 y좌표가 바뀌잖아. 맞지? 그래서 x축으로 대칭 이동하면 y 대신에 마이너스 y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반대로 y축 대칭 이동이면 식이 어떻게 바뀌냐.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집어넣으면 돼요. 그 다음에 y는 x에 대칭 이동하면 아까 배웠지, 이건 역함수라는 뜻이고, 맞습니까? 얘는 x랑 y랑 자리를 각각 바꿔주시면 됩니다. 괜찮니? 그 다음에 원점 대칭 이동하면 x도 마이너스 x로 바꾸고 y도 마이너스 y로 바꿔주시면 돼요. 이렇게 기본적으로 이렇게 기본이야. 근데 이거는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돼. 자, 근데 이걸 또 x축으로 대칭 이동했다고 하니까 이 원방이 뭘로 바뀌어요? x 플러스 5의 전체 제곱 플러스 이 y가 마이너스 y로 바뀌는 거예요. 마이너스 y 플러스 10의 전체 제곱은 25 이렇게 됩니다. 괜찮니? 자, 원방이 이렇게 바뀌니까 헷갈려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어렵지 않아요. 얘 x 플러스 5의 전체 제곱은 얘는 결국 뭐랑 같냐? 그냥 y 마이너스 10의 제곱이랑 똑같은 애예요, 여러분들. 잘 봐요. 여러분들 2의 제곱 뭡니까? 4죠, 맞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의 전체 제곱도 4잖아. 그지? 얘가 지금 마이너스 2 같은 애고 얘가 2 같은 애라고 생각하면 되잖아. 지금. 이해됐습니까? 야,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얘를 이렇게 묶어줘요. y 마이너스 10 이렇게 묶어줘. 자, 이거 전체 제곱은 결국 y 마이너스 10의 그냥 제곱이랑 똑같은 거잖아. 지금 얘는 지금 얘를 억지로 마이너스 묶어서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이해됐습니까, 여러분들? 괜찮니? 자,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바뀐 거야. 자, 요 원이야. 근데 이 원이 뭘 지난대요? 이 원이 0,a를 지난대. 그러면 x 자리에 0을 집어넣고 y 자리에 a를 집어넣으면 a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돼서 a를 구할 수 있게 되겠네. 자, 0 집어넣으면 x에 그럼 얘는 25 이렇게 됩니다. 플러스 a 집어넣으면 a 마이너스 10의 전체 제곱이 25. 너무 좋네. 25 없어지고 그러면 y가 아니죠. a죠. a 집어넣습니다. y좌표에 a 집어넣었어. 오케이? a-10의 제곱은 0 이렇게 되니까 a가 완전 제곱이니까 10이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구할 수 있게 되겠다. 이해됐습니까, 여러분들? 너무 쉽지, 그지? 자, 그 다음에 얘는 뭡니까? 연립부등식이에요, 여러분들. 연립부등식이란 얘기는 공통범위 구하라는 얘기야. 공통범위.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뭐만 풀면 되냐? 너무 쉽지? 빨간색 1차 부등식과 파란색 2차 부등식의 공통 범위를 구해주시면 돼요. 이해됐어요, 여러분들? 자, 빨간색은 너무 쉽게 중학교 2학년 수준으로 구할 수 있지. 자, 2x만 남기고 넘기면 2 이렇게 되고 양변에 2로 나눠도 부등의 방향이 안 바뀝니다. 부등의 방향 바뀌는 요소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돼요. 자, 그래서 빨간색을 x에 대한 범위로 바꾸면 이렇게 금방 풀었고, 자, 파란색은 원리를 잠깐 한 번 더 설명해 줄게요, 여러분들. 자, 방정식이던 수상에서 가장 중요한 얘기가 뭐냐면 방정식이던 부등식이던 간에 두 함수의 만남으로 해석할 수 있어야 돼. 그게 수학상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개념입니다. 자, 이건 무슨 말이냐? 자, 좌변에 y는 붙이면 얘는 2차 함수가 됩니다. y는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5라는 2차 함수가 되고, 자, 우변은 0이잖아요. 우변에 y는 붙이면 얘는 x축이 돼요. 그래서 이런 2차 함수와, 자, 이건 빨간색이라고 할게요. 이런 2차 함수와 x축과의 만남을 얘기하는 거야. 무슨 말이냐? 지금 빨간색 함수가 이 x축인 파란색 함수보다 더 아래쪽에 있는 x의 범위를 구해주세요 라는 뜻이에요. 이 부등식의 뜻은. 작거나 같다 돼 있잖아요. 주어가 뭡니까? 지금 빨간색이에요. 이거 빨간색 함수가 이 빨간색 함수가 파란색 함수보다 더 아래쪽에 있는 x의 범위를 구해주세요 라는 뜻이에요. 자, 그럼 얘를 그림을 그리면 어떻게 되냐? 얘는 아래로 볼록 이렇게 될 거예요. 괜찮습니까, 여러분들? 괜찮니? 그리고 얘는 인수분해가 돼서
인수분해 된 형태, 즉 이차함수가 인수분해가 된다는 얘기는 x 절편을 빠르게 구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인수분해 3, 5, 마이너스 2개 곱하면 15 되고 xx. 그럼 마이너스 5x, 3x니까 마이너스 2x 되네요. 맞습니까? 그래서 얘는 x 플러스 3, x 마이너스 5 이렇게 인수분해가 됩니다. 그럼 x에 마이너스 3 집어넣으면 y가 0 되죠. 그 다음에 x에 5 집어넣어도 y가 0이 되죠, 여러분들. 자, 그럼 얘가 어떻게 되냐? 얘가 마이너스 3이고 얘가 5가 됩니다. 이렇게. 얘가 x축이에요. 파란색 함수. 자, 그럼 여러분들 봐봐요. 빨간색이 파란색보다 아래쪽에 있는 범위는 요 범위 맞습니까, 여러분들? 맞아요? x가 어떨 때야? 마이너스 3과 5 사이에 있을 때겠네. 이렇게. 근데 여기 등호가 들어가니까 여기도 등호를 집어넣어주면 되겠네요. 이해됐습니까, 여러분들? 괜찮니? 근데 이 그거를 일일이 그림 그리면서 풀 수 없으니 우리가 이렇게 풀었잖아. 이 상태로 그냥 대수적으로 바로 인수분해 했잖아요. x 플러스 3, x 마이너스 5가 이렇게 된다. 자, 이걸 어떻게 여러분들이 익혔을 거냐? 이렇게 익혔을 거야. 이 원리는 이것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고, 이 해가 나오는 원리는 이것 때문에 그런 거고, 얘는, 전개하면 최고차의 개수가 양수 1입니다. 그럼 얘가 부동의 방향이 최종적으로 이거예요. 만약에 마이너스 이렇게 나왔다.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해주면 최종적인 부동의 방향이 바뀌어서 얘가 되겠지. 자, 그래서 부동의 방향이 최종적인 부동의 방향이, 즉, x 최고차의 개수가 1인, 양수인 상태가 최종적인 부동의 방향인데 걔가 지금 이렇게 되면 걔는 사이 범위를 갖게 된다. 아이고, 반대로 했죠? 자, 파란색의 범위가 이게 된다. 얘랑 얘랑 공통 범위를 구하라는 얘기야. 한 수직선에 표시해줘야지. 1보다 작다, 빨간색은. 그 다음에 파란색은 이렇게 되겠죠. 마이너스 3, 그 다음에 5. 자, 그럼 공통 범위가 요게 됩니다. 어떻게 되냐?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정수가 뭐가 돼? 마3, 마2, 마1, 0 이렇게 4개가 되겠네요. 정수의 개수.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구할 수 있게 된다. 이해됐습니까,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8번. 자, 함수. 자, 함수 y는 x-a분의 b의 그래프가 주어야 얘를 지난다 라고 했어요. 여러분들 잘 봐요. 자, 이런 거 보는 눈도 중요합니다. 자, 얘는 유리함수 관련 문제인 것 같고, 여러분들. 자, x와 y는 변수예요. 변수의 뜻은 변하는 수라는 얘기입니다. 이해됐습니까? 이 변수를 제외하고 이 식에서 모르는 미지수가 a, b 두 개인 거 맞습니까, 여러분들? 그럼 우리가 a와 b를 구하기 위해서는 정보가 2개 필요한 거예요. 왜? 연방 법칙인 거예요. 연립방정식의 법칙. 연립방정식에 미지수가 2개 있으면 식이 3개 있어야 되고, 2개 있어야 되고, 미지수가 3개 있으면 식이 3개 있어야지 각각의 미지수 값들이 얼마인지 구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알겠습니까? 그게 법칙이에요, 여러분들. 자, 근데 이 그래프가 2,4를 지나고 라는 정보 하나 있어요. 이렇게 하나 알려줬고, 그래서 문제 내에서 정보를 찾아내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목적은. 뭐야, 왜 이래? 문제 내에서 정보를 찾아내는 거야. 자, 이렇게 정보 하나 있어요. 자, 그럼 2,4를 집어넣읍시다. y에 4를 집어넣고 x에 2를 집어넣어야겠지. 자, 이거 좀 정리하잖아요. 그러면 4 2-a가 b가 된다. 이렇게 됩니다. 이해됐습니까? 정리하면 마이너스 4a 플러스 8이 b다. 자, 이렇게 a, b에 대한 관련된 식 하나가 딱 나와요. 근데 a, b에 대한 식 하나가 하나만 더 있으면 연방을 풀 수 있게 되겠네요, 여러분들이. 이해됐어요, 여러분들? 괜찮니? 자, 하나 정보. 정근선이 마이너스 4다. 이렇게 밑줄 그어요. 정보 2개 있네요, 이렇게. 2,4를 지난다라는 정보와 정근선의 방정식이 x는 4다. 정근선의 방정식은 유리함수에서 분모가 0이 되면 안 되니까. 맞습니까, 여러분들? 그 0 되는 값이 정근선인 거 알고 있죠, 여러분들이? 맞지? 자, 이거 까먹었을까 봐 한번 봐줄게요, 여러분들. 자, 잘 봐. 유리함수는 보통 이렇게 생겼습니다. 유리함수를 처음에 언제 배우냐? 중학교 1학년 정비례, 반비례에서 배워요, 여러분들. 자, 유리함수는 보통 이렇게 생겼어요.
방향이 1사분면, 3사분면에 있는 애냐, 2사분면, 4사분면에 있는 애냐, 이렇게 두 개로 나눠집니다. 자, 2사분면, 4사분면 방향이면 여기 들어가네. 분자에 있는 애들이 지금 B 자리에 있는 애들, 오케이? 걔가 0보다 작아요. 그 다음에 1사분면, 3사분면 방향이면 분자가 0보다 큽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를 다 설명하려면 여러분들과 처음부터 다시 공부해야겠죠. 이거는 여러분들 알고 있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런 거 잘 모르겠으면 저한테 반드시 이실직고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제가 고충을 불러서 뭐 수상수화를 복습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돼요. 자, 근데 잘 봐. 뭐 요런 애가 있어. 요런 애가 있어요. 자, 함수의 정의가 뭡니까? 원영, 함수의 정의 뭐야? 괜찮아? 서윤아, 함수의 정의 뭐예요? 연수야, 함수의 정의 뭐야? 몰라? 채은아, 함수의 정의 뭐예요? 모르죠? 여러분들. 이런 게 문제야, 지금 여러분들의. 이런 거는 다 알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걸 모른다는 얘기는 영어로 따지면 단어를 모르는 상태에서 독해를 시도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 사실은. 물론 이걸 몰라도 이 문제는 풀 수 있어. 근데 이거보다 좀만 어려워져도 여러분들 문제를 못 풀게 될 거예요. 그냥 경험상으로 풀게 되는 거예요. 정근선이 사면 A가 4였던 것 같은데 내 기억에 A가 그럼 B가 4였나? A가 4였나? 기억이 안 나네. A가 4였던 거가 더 맞는 것 같아. 이런 식으로 풀게 된다고 문제를. 뭔 말인지 이해했어, 여러분들? 뜨끔하죠? 몇 명 있을 거야, 이렇게 푼 애들. 자, 어쨌든 정근선이 4가 A가 4가 됩니다. 그럼 A가 4를 여기 집어넣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지, 여러분들? A가 4면 마이너스 16, 마이너스 8, B가 마이너스 8이네. 그럼 A 빼기 B는 4 빼기 B니까 4 더하기 8이 돼서 12가 일단 정답이 됩니다. 오케이? 근데 조금 더 추가 설명을 하자면, 자, 함수의 정의는 대응 중에서 x 하나당 y 하나만 대응되는 게 바로 함수입니다. 대응은 뭐냐? x랑 y 두 개 대응돼도 되고 막 여러 가지 다 얘기하는 거예요. 막 x가 1인데 대응되는 값이 없어도 함수고 막 그런 거 다 대응이야. 없어도 대응이고 막 이렇게 돼요. 근데 함수의 정의는 뭐냐면 x 값에 따른 y 값이 딱 하나는 나와야 돼. 그래서 얘는 아무 말도 없이 이 그래프만 있잖아. 그래서 얘는 함수 아닙니다. 이렇게 생겼으면. 근데 얘가 유리함수라고 불러지잖아. 얘가 이렇게 생긴 게. 맞지? 그럼 얘가 함수잖아요. x가 0일 때는 대응되는 y값이 없는데 이럴 때는 대응되는 y값이 있고 한 개씩 있잖아요. 이렇게. 맞습니까? 근데 이거는 또 함수 아니에요. 이런 거. 왜냐면 x가 이럴 때 대응되는 y값이 얘도 있고 얘도 있고 두 개 있잖아. 대응되는 y값이. 이런 건 또 함수 아니야. 여러분들. 그래서 원의 함수라고 안 부르고 원의 방정식이라고 부르는 거잖아요. 함수가 안 되니까. 근데 얘도 함수 아니에요. 원래는. 여기. x가 0일 때 아무리 찾아봐도 빨간색이랑 만나는 점이 없잖아요. 여러분들. 이게 정근선이잖아요. 여러분들. 맞습니까? 여러분들? 예. 아무리 찾아봐도 없네. 선생님들. 자, 근데 얘는 함수라고 불러요. 그 이유가 뭐냐면 수학하에서 가장 중요한 거. 자, 수상에서는 우리가 함수를 다룰 때 정의역이라는 얘기를 안 합니다. 왜냐하면 별말 안 하니까 정의역이 실수 전체였어. 수상에서 다루는 함수의 정의역은 항상 실수 전체였어요. 거의.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정의역에 대한 얘기를 굳이 할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수학하에는 정의역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함수의 정의는 내가 뭐라 그랬어?
대응 중에서 x 하나당 y 하나가 대응되는 게 함수다라고 했지, 맞지? 근데 수학하에서 함수의 정의는 정의형 내에 있는 애들 중에서만 x값 하나당 y값 하나만 대응되면 돼. 알겠습니까? 정의역 밖에 있는 애들은 함수 영역 밖이란 말이야. 그래서 여기 x가 이 y축이죠. 지금 x가 0일 때 있죠. 맞죠? x가 0일 때 맞지? x가 0일 때 대응되는 y가 없잖아. 근데 이 x는 0이라는 애는 이 빨간색 유리함수의 정의역에서 빠져 있습니다. 어차피. 그래서 대응 안 돼도 되는 거야. 이해됐어, 얘들아? 그래서 얘는 함수가 되는 거야. 지금 이 값 빼고는 모든 숫자가 다 대응돼 있잖아, y값에. 맞습니까, 여러분들? 이해됐어? 근데 얘는 대응돼 있지 않아도 돼. 왜? 어차피 정의역에서 0이라는 숫자는 빠져 있기 때문이야. 알겠어요? 아,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9번.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고 이 직선과 평행한 직선. 자, 직선 동그라미. 이렇게 써놓으세요. 자, 여러분들 잘 봐. 우리가 구해야 될 게 이런 직선이에요. 그럼 이 직선을 완성시키려면 A와 B 두 개를 알아야 되네. X와 Y라는 변수 빼고 A와 B 두 개를 알아야지 이 직선의 방정식을 완벽하게 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X절편도 구할 수 있게 되겠네요. 이해됐습니까, 여러분들? 어쨌든 직선을 구해야 돼. 그러면 정보 몇 개가 필요하냐? 미지수가 두 개이기 때문에 정보가 두 개가 필요해요. 직선을 완성시키려면. 기울기와 한 점을 알려주던지 아니면 두 점을 알려주던지. 알겠습니까? 자, 이거 봐봐요, 여러분들. 자, 빨간색식, 파란색식 있습니다. 괜찮니? 자, 얘의 교점은 연방으로 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얘는 중학교 수준으로도 풀 수 있고 고등학교 수준으로도 풀어줄 거야. 일단 중학교 수준으로 구하면, 자, 빨간색이랑 파란색의 교점은 원래 연립방정식의 의미가 이 얘기잖아요, 여러분들. 연립방정식의 의미가. 여러분들이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던 연립방정식의 의미는 만나는 점의 좌표를 구하는 거였어요. 자, 얘도 그리면 1차 함수꼴로 바꾸면 뭐 이렇게 그리고 얘 파란색 뭐 이렇게 됐다고 치자. 오케이? 자, 그러면 이게 뭐냐면 이 만나는 점의 좌표가 뭐냐면 이 시간. 이 연립한 점의 연립한 해가 바로 이 점의 좌표야. 이해됐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연립방정식의 해는 이런 중학교 때 2학년 때 배웠던 연립방정식의 해는 이렇게 한 쌍이 나올 수도 있고 두 개가 평행하면 안 만나잖아요. 그럼 해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다음에 두 개가 똑같은 직선이라서 일치할 수도 있잖아. 그럼 만나는 점이 수없이 많은 거잖아. 그래서 연립방정식의 해가 한 쌍이 나올 때 있고 안 나올 때 있고 해가 무수히 많다 이렇게 나올 때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들. 이해됐습니까, 여러분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얘를 연방만 풀면 이 교점을 구할 수 있게 됩니다. 이해됐습니까, 여러분들? 일단 구하고 시작할까요? 자, 일단 구해봅시다. 두 개 더 할까요? 그러면 y가 소거되네. 소거법을 이용할 겁니다. 자, 그럼 얘는 3x. 자, 이렇게 없어지고 더하면 마이너스 12가 0. 그럼 x가 4 이렇게 되겠네요. 이해됐습니까? 이 점의 x좌표가 4인 거야. 자, 그 다음에 4를 집어넣어요. 4 집어넣으면 3y 플러스 6. 3y는 마이너스 6이고 y는 마이너스 2 이렇게 된다. 아, 그 교점이 4, 마이너스 2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얘랑 평행하다라는 정보가 또 하나 있네. 얘랑 평행하면 기울기가 같다는 얘기니까 기울기는 뭐가 돼요?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기울기가 마이너스 2다 이렇게 알려준 거예요, 여러분들. 그럼 끝났지 뭐. 자, 요 직선을 구해버리면 되죠. 얘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a가 마이너스 2인 거야. 자, 이거 플러스 b라고 잠깐 하고 교점이 뭐였어요? 4, 마이너스 2였으니까 여기 대입하면 b가 구해지겠지. 자, x에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4 플러스 b가 4 이렇게 되니까 아, b가 0이겠네 그냥. 이해됐습니까, 여러분들? 네,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뭐 틀렸지? 계산 틀렸네.
4, 마이너스 2. 틀렸죠? 아, 이거 집어넣는 데서 틀렸네. x에 4를 집어넣어야 되네. 마이너스 8 플러스 b가 마이너스 2가 된다. b가 6이 되네요, 여러분들. 괜찮습니까, 선생님들? 자,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식이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6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얘의 x절편은 y가 0일 때 값이니까 2x는 6이 돼서 3이 x절편이 되겠네요. 이렇게. 자, 이게 중학교 2학년 수준으로 푼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 자, 근데 여러분들 고등학교 수준에서 이렇게 풀어야죠. 여러분들 항등식을 이용할 거야. 어떻게? 자, 이렇게 할 거예요. K에 대한 항등식을 이용할 겁니다. 자, 이 직선과 이 직선의 교점을 반드시 지날 수 없게 만들어 버릴 거예요. K를 묶어버려. 한 직선에다가. 이 직선 앞에 K를 묶어도 되고, 이 직선 좌변에 K를 묶어도 됩니다. 그래서 얘는 X 플러스 3Y 플러스 2 플러스 K에 2X 마이너스 3Y 마이너스 14는 0 이렇게 만들어 버릴 거예요.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직선이 바로 얘입니다. 얘예요. 즉 얘의 교점을 지날 수밖에 없게끔 만드는 거야, 여러분들. 이게 무슨 의미냐? 이게 K에 대한 항등식꼴로 만든 건데 이걸 이해 못하면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수준으로 이 문제를 못 풀고 중학교 수준으로만 풀어야 되는 상황이고, 그렇게 되면 수학 실력이 안 늘게 되는 거야. 그래서 요 개념을 지금 다 모를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저는. 근데 지금 이거를 일일이 다 너무 자세하게 설명할 시간은 없어요. 1시간을 설명해야 되니까, 이런 거. 자, 하지만 간단하게 설명하면, 잘 봐. 여러분들, 이게 K에 대한 항등식이라고 본다면, 항등식은 좌변과 우변이 같다라는 특징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맞지? 자, 이미 우변이 0입니다. 그럼 이 좌변도 0이 돼야 돼요. K에 대한이란 얘기가 있으면 K만 문자로 보고 나머지 X랑 Y 같은 거는 숫자로 보겠다는 얘기고, 자, 이 우변이 0이란 얘기는 우변의 K라는 1차항의 개수도 0인 거고 우변의 상수항도 0인 거야. 그렇기 때문에 좌변에 있는 이 K에 대한 개수인 얘도 0이 돼야 되고 상수항도 0이 돼야겠네. 이해됐어? 그럼 이거 두 개 연방 풀면 교점 나왔었잖아요. 맞죠? 즉 이렇게 만든 이 식이 얘 두 개는 0에 대한 이 교점을 지날 수밖에 없는 직선이 돼버리는 거야. 이렇게. 자, 그럼 이제 K만 구하면 됩니다. 이해됐어요, 여러분들? K만 구하면 돼요. 자, 얘는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해야지. 전개해 주세요. 전개해 주시면 전개해서 X랑 Y랑 묶으세요. 그럼 얘는 X 플러스 3Y 플러스 2. 얘는 2KX 플러스 3K 마이너스 3K 마이너스 14Y 이렇게 됩니다. 자, 정리해주면 는 0 이렇게 되고 자, 전개하면 전개됐죠?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거냐? 기울기를 구해줄 거예요. 자, Y는 넘기세요. 계산하면 3K 3-3K의 Y 이렇게 될 거고 는 어떻게 됩니까? X 넘기세요. 1 플러스 2K의 X 이렇게 될 거고 넘어가면 마이너스 14Y도 있네. 14K죠. 갑자기 왜 이렇게 급 졸리냐? 자, 이렇게 되고, 자, 이렇게 되고, 넘어가면 마이너스 1 플러스 2K의 X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마이너스 14K 이렇게 되고, 자, 그럼 기울기가 어떻게 되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 분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K 이게 기울기가 되는 건데, 기울기가 얼마라 그랬지 아까? 자, 얘 보면 기울기가 마이너스 2인 거 아니까 요거 양변에 3 마이너스 3K를 곱하면 K를 구할 수 있게 되고, K를 여기 집어넣고 전개해주면 이제 이 직선이 나오고, 그 직선이 나온 다음에 Y에 0 집어넣으면 X절편이 똑같이 구할 수 있게 됩니다.
얘는 고등수학 푸는 것보다 오히려 중등수학이 더 빠르고 쉬울 수도 있는 문제네요. 너무 간단하기 때문에. 알겠습니까,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10번. 자, 이거의 한 허근을 A 플러스 BI라고 할 때 슬러시 쳐놓으세요, 여러분들. 네. 자, 근각계수의 관계, 3차 방정식의 근각계수의 관계 같은 거 이용해야 돼, 여러분들. 자, 잘 봐. 자, 켤레근 플러스 근각계수의 관계 써놓으세요. 네. 켤레근 플러스 근각계수의 관계. 자, 이렇게 써놓고. 자, 여러분들 일단 켤레근을 가지려면 각 함수의 각 함수의 항이 있습니다. 3창, 2창, 1창 뭐 이런 것들의 개수가 다 실수여야 돼요, 여러분들. 반드시. 예. 그래서 A 플러스 BI가 해면 A 마이너스 BI가 켤레잖아, 맞지? 얘가 항상 해다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없어요. 어떤 조건이 있어야 되냐? X세제곱의 개수도 실수. 근데 1은 실수잖아. 그 다음에 X제곱의 개수도 1이니까 지금 실수네. 얘도 실수네요. 1창의 개수는 0이라서 0인 것도 실수고 상수항 마이너스 2라서 실수네요. 그럼 이 3차 방정식의 모든 개수들이 실수인 건 확인했어. 그러면 켤레근을 가진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이해됐습니까? 하지만 얘는 3차 방정식이기 때문에 근이 또 다른 근 하나를 알파라고 할 겁니다. 그래서 근각계수의 관계 같은 걸 여러분들이 이용하시면 돼요. 자, 근각계수의 관계는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반복돼. 자, 그래서 2차 방정식의 근각계수의 관계부터 좀 유추를 해보면서 3차 방정식의 근각계수의 관계를 유추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어떻게 할 거냐? 자, 어떤 2차 방정식이 있다고 칠게요. 자, 이런 2차 방정식이 있습니다. 괜찮습니까, 여러분들? 자, 이거의 해가 알파, 베타라고 한다면, 자, 우리는 얘를 인수분해 된 꼴로 쓸 수 있어요, 이렇게. 자, 이거 전개하면 AX제곱, 마이너스 A 알파 플러스 베타의 X. 그 다음에, 플러스 A 알파 베타. 자, 이렇게 전개돼요. 근데 이 방정식이 얘가 돼야 되니까 B가 마이너스 A 알파 플러스 B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근각계수의 관계니까 근인 알파 플러스 베타는 한쪽 변에 모아놓는 거야. 그래서 양변에 마이너스 A로 나누면 두 근의 합이 마이너스 A분의 B가 되고 두 근의 곱이 자 얘가 C가 되니까 A분의 C가 된다라는 걸 알 수 있게 돼요. 마이너스 플러스네 여러분들. 자 그러면 마찬가지입니다. 3차 방정식도 마찬가지예요. AX 세제곱 플러스 BX 제곱 플러스 CX 플러스 D는 0이라는 3차 방정식이 있는데 얘의 근을 알파, 베타, 감마라고 하자. 자 얘네들이 복소수 즉 허수더라도 근각계수의 관계는 항상 만족해요. 여러분들 알겠습니까? 자 얘도 마찬가지. 얘는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들?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 각 근의 합이 뭐가 되는 거야? 마, 뿔, 마 이런 순서다. 마이너스 A분의 B 마이너스부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아까는 알파 베타 두 개씩 곱의 조합의 합인데 두 개밖에 없어서 알파 베타하고 끝냈고 얘는 알파 베타도 있고 베타 곱하기 감마도 있고 감마 곱하기 알파도 있어요. 걔가 뭐냐? A분의 C 이렇게 되겠네. A분의 C 이렇게 마뿔. 자 그 다음에 세 개씩 곱의 조합의 합 알파 플러스 베타 알파 곱하기 베타 곱하기 감마. 자 얘가 뭐가 되냐? A분의 A분의 D 이렇게 되겠네. 마이너스가 돼야겠지.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얘는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A분의 D 이렇게 된다. 괜찮아요 여러분들? 자 이렇게 유추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4차 방정식의 근각계수의 관계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어요. 자 어쨌든 한 억은 이거로 하고 나머지 한 근을 알파라고 한다면 세 근의 합은 어떻게 되니? 알파 플러스 A 마이너스 BI 더하기 A 플러스 BI. 자 BI 없어지면서 알파 플러스 2A 자 이렇게 됩니다. 알파 플러스 2A가 뭐가 되냐면 자 알파 플러스 A가 뭐가 되냐면 값으로 구할 수 있어요. 알파 플러스 A가 자 이거분의 이거 마이너스 1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근각계수의 관계에 의해서. 자, 그 다음에 세 근의 합했고,
두 개씩 곱의 조합의 합. 자, 얘랑 얘랑 곱하면 알파 a 마이너스 bi. 그 다음에 얘랑 얘랑 곱하면 플러스 알파 a 플러스 bi. 그 다음에 얘랑 얘랑 곱하면 플러스 a제곱 플러스 b제곱. 자, 이렇게 되겠네요. 그게 뭐랑 관련이 있냐? 얘가 0입니다, 여러분들. 1창의 개수가 0이잖아요, 지금. 네, 이렇게 할 거 없습니다. 그 다음에 세 개씩 곱의 조합의 합 알파 a 마이너스 bi a 플러스 bi. 자, 이렇게 세 개의 근을 곱한 게 뭐가 되냐? 플러스 2가 되네요. 이런 식으로. 왜? 이거 개수 1분의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붙인 거. 그래서 플러스 2 이렇게 되네요. 자, 이런 것들로 이제 문제 구해주는 거예요. 자, 어렵지 않아. 자, 요거부터 좀 정리하면 알파 a 마이너스 알파 bi 네, 플러스 알파 a 플러스 알파 bi. 그래서 알파 bi 이런 건 없어지고 플러스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0이 된다. 뭐 이렇게 알 수 있게 되고. 자, 얘는 2알파 a가 2알파 a 더하기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0이 된다. 뭐 이런 걸 알 수 있게 돼요, 여러분들. 괜찮니? 여기까지 괜찮아? 자, 요것도 계산해 봅시다. 얘는 어떻게 되냐? 알파 곱하기 얘는 a의 제곱 마이너스 이것도 제발 한꺼번에 해. 자, 요거 좀 써줘. bi의 전체 제곱 이렇게 해주세요. 좀 쓰고 하세요. 얘는 알파, 얘는 a제곱. 자, bi의 제곱은 마이너스 b제곱. 그래서 얘는 플러스 b제곱이 2가 된다. 이렇게 알 수 있게 되는 거야, 여러분. 괜찮니? 자, 그러면 여러분들 끝났어. a제곱 플러스 b제곱 대신에 알파분의 2를 쓰세요. 여기 있네. 알파분의 2 있어. 그러면은 2알파 a 더하기 알파분의 2 이렇게 됩니다. 자, 이것도 어렵지 않아요? 여기 있잖아. 이거 대신에 한 문자로 바꿔줘. 이걸 연방 풀고 있는 거야, 선생님이. 어떻게 보면. 한 문자로 바꿔줘요, 선생님들. 2a 대신에 넘겨.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알파로 바꿔주세요. 여기 2a 있네요. 자, 그러면, 알파에 대한 2차식 뭐 이런 게 되겠네요. 잘 보세요. 자, 얘가 0이 된다라고 하면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구할 수 있게 되고, 어쨌든, 절대값 a 더하기 절대값 b를 구하시오 라고 했네. 괜찮니, 얘들아? 괜찮니? 뭐 이런 상황이네요. 자, 오케이. 자, 얘는 근각계수의 관계 설명 들었다고 치고 제가 미친 짓 하고 있었네요. 갑자기 졸음이 하고 오더라고. 왜 이렇게 갑자기 졸리지? 아까 그 감기약, 선생님 감기 걸려가지고 감기약을 먹었거든. 와, 씨, 졸음이 하고 오더라고. 지금 선생님 미친 짓 하고 있었어요. 지금 졸음에 취해가지고. 자, 근각계수의 관계 설명 들었다고 치고 자, 얘는 그냥 3차 방정식 풀면 허근 구할 수 있네, 얘들아. 예, 이거 인수정리를 통해서 인수분해하면서 인수분해 됩니다, 여러분들. 네, 이렇게 풀면 돼요. 잘 봐요. 이렇게. 자, x세제곱. 와, 사람이, 와, 갑자기 졸음. 약간, 얼마 전에 선생님 그 건강검진 받느라고 그 수면 마취하고 내시경 했거든? 니네 아직 안 해봤지, 내시경. 저기 나 혼자 산다에서 기안84 막 그 내시경 하는 거 봤어요? 그런 거? 그것처럼, 갑자기, 와, 씨, 수면제 먹은 듯이 확 지금 졸음이 와가지고 헛소리 하고 있었다. 자, 이거 푸는 문제입니다. 이거는 얘들아, 근각계수의 관계 이딴 거 필요 없고 그냥 이거 푸는 문제야. 자, 여러분들 이 3차 방정식 풀려면 자, 상수항이 여러분들 자, 이거 보면 돼요. 상수항의 약수들 중에 x에 집어넣어서 0 되는 값을 억지로 찾으면 돼요. 자, 2의 약수들은 1, 마이너스 1, 2, 마이너스 2. 그 약수들의 마이너스 붙은 것까지. 이 4개 중에 집어넣으면 0 되는 값이 있을 거야. 딱 봐도 1 집어넣으니까 0 되네, 여러분들. 맞습니까? 왜 이 약수 중에 0 되는 값이 있을 가능성이 크냐면, 자, 요거는 좀 잘 봐요. 자, 이 원리 잘 봐요. 자, 만약에 얘 해가 알파, 베타, 감마였다고 친다면 얘를 인수분해하면 요런 형태가 됩니다. 이 3차 방정식이 인수분해가 됐다면. 그럼 얘를 다 전개한다고 친다면 x세제곱 뭐 블라블라. 자, 마지막 상수항이 마이너스 알파, 베타, 감마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이것끼리 곱한 거니까 상수항이. 그럼 상수항이 마이너스인데 이렇게 형성돼 있어. 근데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거는 알파, 베타, 감마 중에 어떤 애 하나를 지금 억지로 구하고 있는 거잖아, 지금. 맞습니까? 괜찮아? 그게 뭐야? 이거 알파, 베타, 감마를 곱한 게 이런 상수항이 되니까 이 약수 중에 알파, 베타, 감마의 후보들을 억지로 찾고 있는 원리인 거예요, 이게. 이해됐습니까, 여러분들? 자, 그런데 항상 이 약수 중에 있을 거라는 거는 안 돼요, 여러분들.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 알파, 베타, 감마가 루트 2 같은 애일 수도 있잖아요.
왜? 루트 2 곱하기 루트 2도 이런 조합을 만들 수 있잖아. 맞지? 즉, 얘 자연수의 약수 중에 얘가 없으면 말짱깡이야. 이 인수 정리 방법도. 근데 고등학교 1학년 과정에서 그런 애를 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있어요. 있어요. 어려운 문제 중에는 간혹 나옵니다. 1등급 문제 중에서는. 얘 약수 중에 없는 경우가. 즉 얘를 0으로 만드는 값이 루트 2 같은 애들 중에 있는 경우가 간혹 있어요. 근데 그거는 그렇게 푸는 문제가 아니에요. 다른 걸 이용하는 문제입니다. 근각계수의 관계나 뭐 이런 걸 이용하는 문제고 이걸 직접 풀어야 되는 문제 중에는 얘 자연수 정수인 약수들 중에 얘를 0 만드는 값 없게 하는 문제는 거의 없어요. 지금 1 넣으니까 0 되는 거 확인했죠? 여러분들 맞지? x에 1 넣어봐. 1 더하기 1 마이너스 2 이렇게 되니까 0 나오잖아요. 맞죠? 그렇다는 얘기는 1을 넣어서 얘가 0이 됐다는 얘기는 얘가 x 마이너스 1이라는 인수가 있다라는 얘기야. 이해됐어? 그러면 얘 나누기 얘를 하면 요만큼을 구할 수 있겠죠. 이해됐어요, 여러분들? 예, 나눗셈을 해주세요. 얘 나누기 얘의 몫이 얘가 되기 때문에. 왜? 얘 나누기 얘 하면 나누어 떨어지니까. 나누어 떨어지는 게 인수분해의 원리잖아요, 여러분들. 맞습니까? 자, 그런데 직접 나눗셈을 하지 말고 1차식으로 나누니까 조립제법을 써주라고. 1, 1, 그 다음에 0, 마이너스 2. 자, 1차항이 없다고 해서 1, 1, 마이너스 2 연속으로 쓰면 안 되고 0이라고 써주셔야 돼요. 자, 얘가 0 되는 x값 1 집어넣으면 1, 1, 2, 2, 2, 2, 0 이렇게 되겠네. 자, 그러면 인수분해가 완료됐어. 어떻게? 자, 이미 얘 1 넣고 0 되는 거 확인했으면 얘가 x-1이라는 인수가 있는 걸 알고 자, 몫이 이거네요.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2는 0 이렇게 되겠네. 자, 근데 여러분들 이 3차 방정식의 해는 항상 3개라는 거 알고 있죠? 3차 방정식의 해는. 맞지? 1이라는 근 하나 있을 거야. 1이라는 근. x는 1이라는 근 하나 있을 거야. 이 3차 방정식에. 그 다음에 얘는 0에서 허근 2개 나오겠네요. 선생님들. 이해됐어요? 선생님들 이해됐어요? 그러면 여기에 근 2개가 바로 한 근이 얘가 될 거다. 이런 뜻입니다. 그럼 얘를 풀어줘 그냥. 자, 인수분해가 안 될 거예요. 허근 가지니까. 그래서 근의 공식으로 풀던지 아니면 짝수, 여기가 짝수니까 짝수 근의 공식으로 풀던지 아니면 제곱근의 성질로 지금처럼 그냥 억지로 완전제곱식 만드세요. 플러스 1 완전제곱식 되지 맞지?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플러스 1 원래 있던 애 플러스 2 원래 있던 애 써주시면 됩니다. 는 0 이렇게. 자, 억지로 1을 더했으면 바로 빼주고 원래 있던 애 2 써준 거예요. 여러분들. 자, 이거 완전제곱식 하면 x 플러스 1의 전체 제곱. 자, 얘 더하면 1이 됩니다. 플러스 1은 0 이렇게 될 거야. 플러스 1을 넘겨주면 는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네. 이해됐어요, 여러분들? 괜찮니? 자, 그래서 얘는 어떻게 되냐? 제곱해서 마이너스 1이 되면 제곱하기 전에는 뿔마 i가 됐을 거예요. 제곱해서 마이너스 1이었으면. 그럼 x는 뭐가 되지? 마이너스 1 뿔마 i가 된다. 자, 그러면 a 자, 그래서 절대값 a는 1이 되겠네요. 괜찮습니까, 여러분들? 그 다음에 절대값 b는 뭐가 되겠어? 절대값 b도 1이 되겠네요. 이게 지금 a 플러스 bi라고 했으니까 a는 마이너스 1이고 b는 뿔마 1이잖아요. 근데 절대값 b는 그래도 1이겠네. 그래서 두 개를 더하면 5번이 정답이 되겠다. 이해됐어요, 여러분들? 자,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11번. 자, 전체 집합의 두 부분집합 a, b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라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집합 문제 같은 경우는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주는 게 가장 편한 방법이에요, 여러분들. 자, 이렇게 그리세요. U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렇게 그려줘. 그리고 교집합에 2랑 8이라는 원소를 집어넣고 시작해 가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요런 거 여러분들이 드모르간 법칙 같은 걸 이용해서 어떤 영역인지 빨리 구해야 돼요. 이 영역이 여길 얘기하는 건지 여기 얘기하는 건지 여기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뭐 얘랑 이거 두 개를 얘기하는 건지 뭐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빠르게 파악하면 돼, 여러분들. 자, 간다. 드모르간 법칙 씁시다. 드모르간 법칙은 뭐냐? 지수의 분배랑 좀 비슷한 느낌인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반대로 해주는 거예요. A의 여집합의 반대는 A지, 맞지? 그 다음에 합집합의 반대는 교집합이죠, 맞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B의 반대는 B의 여집합이죠, 맞죠? 예, 그거를 다 반대해준다 이렇게 바꿀 수 있겠네. 즉 한마디로 얘를 이렇게 다
드모르간 법칙 써서 전개하면 얘가 된다. 그래서 이걸 거꾸로 해준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여러분들 집합에서 이거 기억날까요? 교집합, 여집합은 차집합의 여집합, 차집합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까? 교연은. 이거 기억나요, 여러분들? 괜찮니? 자, 그래서 A 차집합, B의 여집합이란 뜻이에요. 즉, 여러분들, 얘가 아닌 나머지 애들이 다 1, 2, 8, 16이란 뜻이에요. 괜찮니, 얘들아? 그러면 여러분들 오히려 얘를 구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 부분을. 자, 결국에는 전체 집합이라는 애는 A 차집합 B랑 합집합 A 차집합 B가 아닌 애들. 즉, 이 유니버스는 결국 나와 내가 아닌 것들로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항상. 봐봐. 여기 이 전체 집합을 채우려면 이 빨간색과 빨간색이 아닌 애들을 합치면 전체 집합 U가 되잖아요. 여러분들. 맞습니까? 자, 근데 빨간색이 아닌 애들을 예로 알려줬어. 그러면 1, 2, 8, 16을 제끼면 4와 32가 뭐가 되는 거야? A 차집합 B가 된다라는 걸 알 수 있게 되겠네요. 이렇게. 자, 그럼 A가 완성이 된 거예요, 여러분들. A가 완성이 됐네, 이미. 나머지 여기에 뭐가 들어가는지는 몰라도 됩니다. A만 완성시키면 되죠. 자, A의 모든 원소의 합은 32 더하기 8, 40, 44, 46이 정답이 되겠다. 이런 식으로. 자, 12번 여러분들. 자, 실수 전체 집합에서 정의된 함수가 있는데, 자, 이거에 역함수가 존재하도록 밑줄. 자, 역함수가 존재할 조건은 1대1 대응이어야 됩니다. 잘 봐요. 자, 제가 왜 역함수가 존재하려면 1대1 대응이 되어야 되는지 간단하고 빠르게 설명하겠습니다. 자, 함수식으로 설명 안 하고 이렇게 벤 다이어그램으로 설명해 볼게요, 여러분들. 자, 이렇게 있습니다. 자, 정의역의 함수의 개수는 지금 정의역의 개수는 4개고 지금 원소가 그 다음에 공역의 개수는 5개인 상황이라서 자, 어떤 함수를 하나 만들어 봤어요. 1은 A를 찍고 2는 B를 찍고 3은 C를 찍고 4는 D를 찍었어요. 얘는 1대1 함수입니다. 이해됐어요? 근데 1대1 대응은 안 되는 거잖아. 맞지? 이 2가 없어야지 1대1 대응이 되는 거잖아요. 맞죠? 1대1 함수면서 공역과 치역이 같아야 돼. 근데 공역은 A, B, C, D, 2고 치역은 선택받은 Y 값들이라서 A, B, C, D입니다. 근데 얘는 1대1 함수는 맞지만 공역과 치역이 다르기 때문에 1대1 대응은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 자, 근데 1대1 대응이 돼야지 역함수가 존재해. 왜? 역함수인 게 뭐야? 하살표를 반대로 바꾸는 겁니다, 이렇게. 즉, 얘가 정의역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2에서 하살표가 안 나가게 되잖아, 정의역인데. 함수의 정의가 뭐야? 아까처럼 어떤 x값에 대응되는 y값이 하나는 있어야 돼. 없으면 안 돼. 지금 2는 없는 거야. 없으면 안 돼. 하나는 무조건 있어야 돼요. 이해됐어요, 여러분들? 물론 하살표가 2개 나가도 안 되는 거야. 2개 대응되면 안 돼. 하나만 대응돼야 돼요. 알겠습니까? 근데 1대1 함수여도 이렇게 하살표가 안 나오는 애가 있으니까 역함수가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이런 함수는 없어요. 이렇게 파란색 이렇게 함수. 얘가 정의역이 되면 2에서 하살표가 안 나가게 됩니다. 이해됐어? 그래서 역함수가 존재하려면 1대1 대응이 돼야지 하살표를 반대로 바꾸고 얘가 정의역이 되더라도 함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역함수가 존재할 조건은 1대1 대응이 돼야 된다는 뜻이에요. 이해됐습니까, 여러분들? 오케이. 자, 이거 이해했으면 자, 이 문제는 이렇게 적용하는 거야. 이런 거 은근히 어려워하는데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들. 자, 진짜 쉽습니다. 얘 몇 차 함수예요? A는 모르지만 숫자 취급해야겠지, 맞지? 예, 자, 왜? X에 대한 함수야. 지금 X에 대한 범위가 나온 거 보니까. 맞습니까? 그래서 파란색은 X에 대한 1차 함수입니다. 빨간색은. 파란색도 X에 대한 1차 함수네요, 여러분들. 그래서 얘는, 이 fx라는 애는 뭐냐? 빨간색 1차 함수와 파란색 1차 함수가 합성된 형태야. 즉 1보다 작을 때는 x의 범위가 1보다 작을 땐 이 그림을 그려줘야 되고 이해됐습니까, 여러분들? 자, 1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이 파란색 그림을 그려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그럼 되게 쉬워졌어. 선생님들 굉장히 쉬워졌어요. 자, 1이 여기 있어요. 자, X축, Y축 안 그려도 됩니다. 1이 여기 있어요. 1을 기준으로 어떤 함수는 뭐 이렇게 돼 있어. 예를 들면 1차 함수인데 어떤 함수는 이렇게 돼 있어. 파란색 함수를 그렸더니 이렇게 됐다고 치자고. 이해됐습니까? 근데 파란색 함수를 그렸더니 만약에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1을 기준, 미안해. 반대로 했지. 1보다 작으면 빨간색이라 그랬죠. 이해됐어요, 여러분들? 자, 만약에 빨간색 함수를 그렸는데 이렇게 됐어요. 그 다음에 1보다 큰 부분에 파란색 함수를 그렸더니 이렇게 됐어. 오케이? 자, 이러면 1대1 대응이 안 되겠죠. 왜냐하면, 잘 봐. 자, 자, 요렇게 설명하면 좀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하더라고. 자, 미팅입니다. 미팅을 나갔어요. 남자들이 1, 2, 3, 4, 4명이 나갔습니다. 여러분들. 괜찮니? 자, 여자 테이블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여자 테이블이 있어요. 자, 이렇게 있어요. 자, 여자가 5명이 나왔습니다. 알겠습니까, 여러분들? 자, 이 새끼가 존나 나쁜 새끼야. 남자애가. 얘도 좋아하고, 얘도 좋아한다고 했어요. 이러면 함수 안 되는 거야. 함수는 도덕적이어야 돼. 알겠습니까? 바람 피는 거잖아. 이러면 안 돼. 그리고 얘는, 아이씨, 마음에 드는 사람 한 명도 없네. 그래서 박차고 나가버렸어. 존나 예의 없는 거잖아. 선택을 안 했어, 여기서. 예의가 없는 거잖아. 존나 싸가지 없는 거잖아. 오케이? 이러면 함수 안 된다고. 그래서 함수는 도덕적이기만 하면 돼. 즉, 이거는 가능해요. 친구의 친구를 사랑했네는 가능합니다. 자, 얘가 A를 좋아합니다. 근데 얘가 A를 좋아해. 이거 마음이 가는 건 어쩔 수 없잖아. 내가 막 다른 사람을 뺏는 건 안 되지만 마음이 가는 건 어쩔 수 없잖아요, 여러분들. 이건 함수 맞아요. 나머지 애들도 이렇게 선택했어. 이건 함수 맞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런데 좀 더 좋은 상황이 1대1 함수인 거야. 자, 얘가 얘를 좋아해. 그래서 얘네들끼리 다 친구예요. 의리가 있어요. 얘가 얘를 좋아해. 근데 나도 얘가 처음에는 좀 마음에 들었지만 1번이 찍었으니까 다른 여자를 찍을 거야. 이해됐습니까, 여러분들? 좀 의리가 있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그게 1대1 함수입니다. 이해됐어? 근데 불쌍한 여자 한 명은 생겨요. 이렇게. 좀 불쌍하잖아. 이거보다 더 좋은 상황이 1대1 대응인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봐봐. 여러분 뭐 갑자기 니네한테 이게 와닿을지 모르겠지만 니네 대학 가면 이제 나중에 이 부모님들이 들으면 별로 안 좋아하겠다. 홍대 이런 데 가지고 헌팅도 하고 막 그럴 거 아니야. 해보겠지. 누구나 번호도 따보고. 근데 이제 막 헌팅하고 이럴 때 몇 명이서 왔어요 이랬는데 남자는 2명이서 왔는데 여자는 3명이서 왔어. 그럼 절대 헌팅 안 된다. 1대1 함수는 헌팅이 안 돼. 왜? 여자들끼리 이렇게 혼자 이렇게 놔두는 거, 친구들끼리 이렇게 놔두는 거 잘 안 하잖아, 여러분들. 소외당하고 한 명이 이러면 절대 헌팅 안 해요. 그래서 짝이 맞아야 된다. 알겠어? 그게 1대1 대응이야. 이렇게 지금 짝 맞잖아. 이렇게. 알겠습니까? 그래서 제일 좋은 상황이 1대1 대응이야. 갑자기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자, 이게 1대1 함수도 안 된다라는 걸 여러분들한테 설명하기 위해서요. 자, 만약에 X축이 이렇게 있어요, 여러분들. 오케이? 자, 그럼 봐봐. 여기 마이너스 1이 X축이 남자고 Y값이 여자야. 오케이? Y축이 여자예요. 자, 여기 마이너스 1이라는 남자가 있어요. 자, 마이너스 1이 좋아하는 여자가 얘입니다. 이게 Y축이라고 칠게요. 이해됐습니까, 여러분들? 이게 잘 봐. 이렇게 예를 들면 Y축이 여기 있다고 칠게. 오케이? 괜찮아. 어차피 여기 1이라고 했으니까 얘가. 이렇게 할게요. 자, 잘 봐. 자, 여기 마이너스 1이라는 남자가 있습니다. 그걸 좋아하는 여자가 A라는 여자예요, 지금. 자, 마이너스 1이라는 남자가 좋아하는 여자가 A입니다. 오케이? 근데 한 이쯤 3이라는 남자가 있어. 3이라는 남자가 좋아하는 여자도 A잖아. 오케이? 그러면 함수는 되지만 1대1 함수가 안 되는 거야. 좋아하는 여자가 다 달라야지 1대1 함수인 겁니다. 이해됐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렇게 되면 1대1 함수조차가 안 돼. 즉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여러분들, 이건 어떻게 된다는 얘기입니까? 기울기가 부호가 다른 상황이 되면, 기울기의 부호가 다른 상황이 되면 이렇게
1대1 함수 자체가 안 된다는 얘기야. 이해됐어요, 여러분들? 그러면 잘 봐요. 얘 기울기지. 얘 기울기지. 맞지? 얘네 둘의 부호가 같아야 된다는 뜻이에요. 즉 a 플러스 7이 양수잖아, 여러분들. 그러면 마이너스 a 플러스 5도 양수여야 되고 a 플러스 7이 음수잖아. 마이너스 a 플러스 5도 음수여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야지 1대1 함수가 됩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다른 그림을 그려보면 잘 봐. 자, 1을 기준으로, 자, 1이라는 숫자를 기준으로 어떤 함수는 기울기 같게 만들게. 이렇게 됐어. 괜찮습니까? 1보다 작을 땐 a잖아요. 맞죠? 근데 어떤 함수는 이렇게 됐어요. 그림을 그린 1보다 클 때 이렇게 됐어. 둘 다 양수야. 이렇게 됐어. 안 붙어 있죠, 얘가. 맞지? 근데 얘네들은 1대1 함수는 됩니다. 근데 공력과 치역이 달라요. 공력은 y축 전체야. 근데 치역은 선택받은 y값입니다. 자, 빨간색들한테 선택받은 y값의 범위는 이거보다 작은 범위예요. 이 y값들이 다 선택받았습니다. 이 점의 y좌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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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좌표 다 하면 이거보다 다 아래쪽에 있는 y좌표들은 다 선택받은 여자들이지. 맞습니까? 자, 근데 파란색은 이거보다 더 큰 여자애들은 다 선택받은 애들이에요. 이해됐습니까? 근데 공력은 y축 전체인데 치역에는 요만큼이 선택받지 불쌍한 여자들이 남아있잖아. 아까 이 같은 애들. 여기 이 같은 애들이 남아있는 애들이야. 오케이? 얘는 1대1 대응이 안 되네. 그래서 얘도 안 됩니다. 이것도 안 돼요. 이 상황도. 그럼 어떻게 돼야 돼? 여러분들. 1일 때 이 빨간색에다가 1을 집어넣었을 때 함수값과 파란색에다가 1을 집어넣었을 때 함수값이 같아야지 파란색, 빨간색 이렇게 붙어있게 되겠지. 1일 때 함수값이 같아야지. 이해됐습니까? 선생님 1은 여기서만 정의되니까 여기만 넣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당연히 여기만 넣을 수 있긴 한데 지금 붙어있으려면 만약에 빨간색에 1이 정의됐을 때 함수값도 파란색에 1이 정의된 함수값이랑 같아야 되기 때문에 빨간색에도 한번 집어넣어 보는 거야. 원래는 집어넣으면 안 되지만. 이해됐습니까, 여러분들? 자, 그래서 만약에 여기 빨간색이 정의됐다면 어떻게 되겠냐? 자, 1 집어넣으면 a 플러스 7 마이너스 1이 되니까 a 플러스 6이 되는 거예요. x값이 1일 때의 빨간색의 함수값은. 그 다음에 x값이 1일 때의 파란색의 함수값은 마이너스 a 플러스 5 플러스 2a 플러스 1 이렇게 됩니다. 이해됐습니까? 자, 얘는 어떻게 돼요? a 플러스 6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얘는 자동으로 갖게 되네. 그냥 이렇게 갖게 되네. 그래서 이걸로는 a 값을 못 구합니다. 이해됐어요, 여러분들? 그럼 뭘로 구해야 되냐? 요걸로만 구해야 되네요. 기울기의 부호가 같다, 이걸로. 알겠어요, 여러분들? 자동으로 갖게 돼. 얘는 함수값이 같게 붙어있게 됩니다. 1일 때. 이해됐어? x값이 1일 때. 자, 그럼 요거 푸는 거야. 이거이면 이거다. 공통범위 구해줘야 돼요. 자, 또는 이거이면 이거다. 이렇게 구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부등식을 나눠서 풀 수 있어야 돼. 왜? 얘도 양수이고 얘도 양수니까 그리고야. 알겠습니까? 근데 둘 다 양수거나 또는 둘 다 음수거나잖아. 이해됐어? 공통범위 구해주는 거야. 얘는 공통범위, 얘는 합범위. 얘도 되고 얘도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공통범위 구하면 얘는 a가 마이너스 7보다 크다. 이렇게 되고 얘는 마이너스 a가 마이너스 5보다 크다. a가 5보다 작다. 이렇게 되니까 공통범위 구하면 마이너스 7보다 크고 5보다 작다. 자, 요 범위 안에 정수 마이너스 6, 마이너스 5,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 3, 4 여기까지 되겠네. 이해됐어요, 여러분들? 괜찮니? 네, 여기까지 되고. 자,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 a가 마이너스 7보다 작다. 그 다음에 마이너스 a가 마이너스 5보다 작다. a가 5보다 크다. 이렇게 되겠네요. 근데 얘랑의 공통범위는 없네요, 여러분들. 이해됐어? 없어. 자, 그러면 얘만 세면 되겠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이렇게가 정답이 되겠다. 이해됐습니까, 여러분들? 괜찮니? 자, 그 다음에 자, 좌표평면에서 원. 자, 이것과 직선 y는 x 플러스 5가 서로 다른 두 점 a, b에서 만나고 a, b의 길이가 2루트 2이다. 양수 아래값을 구하여라 라고 했어요.
자, 이것도 어렵지 않아, 여러분들. 그림을 이렇게 원방 나오면 좀 약간 그림 그릴 생각을 조금 해주시면 피타고라스나 이런 걸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경우가 좀 대부분 많습니다. 이렇게 쉬운 문제들은. 자, 좌표평면에 정확히 그릴 필요도 없어. 자, 중심을 그냥 2,3이라고 찍어 놓으세요, 이렇게. 괜찮니, 여러분들? 자, 이렇게 찍어 놓고. 자, 여기다가 좀 그림을 정확히 그리려면, 자, 얘를 그릴 거예요. 얘가 두 점에서 만난대. 기울기가 1이죠, 여러분들? 자, x에다가 2 한번 집어넣어 보세요. 그럼 7이 나오죠, y 값이. 그지? 잘 봐. 근데 여기가 2,3이잖아, 맞지? 근데 얘 위에는 x가 2일 때 y 값이 7입니다. 아, 그럼 요런 식으로 그려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네, 기울기 1. 여기가 a, b. 요렇게 간통할 거야. 이 원을, 빨간색 직선이 이런 식으로 간통할 거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AB의 길이가 2루트 2다. 끝났어요, 여러분들. 이제 피타고라스로 열심히 풀면 됩니다, 여러분들. 잘 봐요. 자, 이거 기억나? 원의 중심에서. 자, 근데 AB가 현이 돼버리잖아, 그러면. 현. 기억나요, 현 기억나? 자, 원의 중심에서 현에 내린 수선은 그 현을 수직 2등분한다 라는 거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네, 이렇게 됩니다. 자, 이거 길이 얼마예요, 여러분들? 반지름이니까 얘는 r을 써야 됩니다. 그리고 얘는 루트 2가 돼버린 거예요, 여기가. 루트 2 이렇게. 자, 이제 끝났다. 선생님들 이거 기억날까? 자, 요거 왠지 까먹었을 것 같네요, 여러분들. y는 얘가 뭐라고 했어요? 얘가 y는 x 플러스 5라고 했습니다. 자, 이런 직선과 중심점,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구하는 공식. 자, 이런 거는 진짜 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거 증명할 시간 없어요. 이거 증명하는데 20분 넘게 걸립니다. 이거 증명하는데. 자, 이 점과 얘의 거리 구하는 공식. 자, 이거 거리를 여러분들이 구할 수 있어요, 지금. 왜? 점도 완벽하고 직선도 완벽하니까. 잘 봐. 기억나는지 확인해봐요. 자,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구하는 공식을 쓰려면 얘를 1차 함수 형태잖아, 얘는. 1차 함수 형태가 아니고 직선의 방정식 형태로 써주셔야 돼요, 이렇게. 알겠습니까, 여러분들? 네, 이런 식으로 써주고 얘와의 거리 구하는 공식. 자, x의 개수가 1, y의 개수는 마이너스 1. 그럼 어떻게 되냐? 루트에 x의 개수의 제곱 더하기 y의 개수의 제곱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분해. 그 다음에 절대값. 자, 2와 3을 여기 집어넣어 주는데요. 그 다음에 절대값 안에 집어넣으면 됩니다. x 마이너스 y 플러스 5를 집어넣을 건데 얘 좌변을 여기 집어넣을 건데 2와 3을 집어넣은 상태로. 그래서 2 빼기 3 플러스 5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이 h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h는 그러면 루트 2분의 절대값 4. 그래서 4 이렇게 되네요. 자, 그럼 어떻게 되냐? 피타고라스로 이제 r을 구하면 됩니다. 얘는 r 제곱은 2 더하기 2분의 16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얘는 8 이렇게 되겠네요, 여러분들. 자, 그래서 r 제곱이 10이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럼 r은 루트 10이 되겠지. 이렇게. 이해됐어요, 여러분들? 네, 이런 식으로 빠르고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자, 4점짜리 일단 넘어가고 쭉 뒤에 3점짜리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얘도 뭐야? 수상에서 가장 중요한 거야. 자, 얘는 1차 함수, 얘는 2차 함수예요. 자, 이 1차 함수와 2차 함수, 두 함수의 만남을 방정식으로 바꿔서 해석할 수 있냐 없냐를 물어보는 거야, 여러분들. 자, 얘는 어떻게 해? 얘 빨간색 함수라고 하면 얘는 아래로 볼록인 함수고, 자, 얘는 기울기가 음수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지금 만나고 있죠. 제가 만나게 그렸죠, 맞죠? 자, 안 만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안 만날 수도 있고, 이렇게 한 점에서 만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자, 그럼 여러분들 만나는 경우는 1번, 2번, 3번 중에 1번, 2번 경우가 만나는 경우지, 맞지? 맞습니까? 그래서 뭐라고 해야 되냐, 여러분들? 자, 방정식을 만들 겁니다. y는 떼고 마이너스 x 플러스 k가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6이다. 자, 한쪽으로 다 넘깁시다. x제곱 플러스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6 마이너스 K는요. 자, 이 2차 방정식의 해가 이 2차 방정식의 실근이 해가라고 하면 안 돼. 허근도 포함되어 있으니까. 이 2차 방정식의 실근이 바로 만나는 점의 X좌표예요. 자, 그렇다고 이 2차 방정식의 해가 없는 경우는 없지. 항상 두 개 있어. 자, 1번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지게 되는 거고, 2번은 서로 같은 두 실근, 3번은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갖는 건데, 만나도록이란 얘기는 어떻게 해달라는 얘기야? 이 2차 방정식의 실근이 중근을 갖거나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게 해달라고 했으니까 얘가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갖게 해달라라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1번 아니면 2번이니까. 얘는 어떻게 되지? D가 B제곱 1, 마이너스 4, A, 6 마이너스 K. 이게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겠네요. 자, 전개하면 4K 마이너스 24 마이너스 플러스 1이니까 마이너스 23이 0보다 크거나 같다. 마이너스 24 플러스 4K. 네, 이렇게 되고, 자, K가 4분의 23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겠네요, 여러분들. 4분의 1. 자, 그러면 이걸 만족하는 자연수의 최소값은,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4분의 23, K를 K축에다가 부등호를 표시하면 이 범위 안에 최소의 자연수를 구하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여러분들? 자, 그럼 얘는 얼마 정도 되는 수야? 5점 얼마 6보다는 작은 수죠, 맞죠? 그러면 6이 최소값이겠네. 네, 6이 자연수의 최소값입니다.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자, 25번. 자, 좌표 평면위에 A가 3, 마이너스 1을 X축 방향으로 1만큼,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4만큼. 자, 밑줄 거나요? 자, 그럼 얘는 X 대신에, 자, 여러분들, 근데 점의 평행이동입니다. 아까 내가 평행이동인데, X 대신에 X 마이너스 1을 대입하고, 이거는 함수, 즉, 식의 평행이동이야. 근데 지금 얘는 점을 평행이동 시키잖아요. 맞죠? 자, 그럼 얘는 A라는 점이, 어떻게 평행이동되냐? X축으로 1만큼 평행이동하면, Y축으로, 자, B가 어떻게 되냐? X축으로 1만큼 평행이동하면 얘가 4 이렇게 됩니다. 얘는 그대로, X좌표에다 1 더해주시면 됩니다. 알겠어요? 이거는 식의 평행이동이야. 이해됐어요, 여러분들? 그 다음에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4만큼 되면 여기다 마이너스 4를, 해주시면 돼요. 그럼 얘는 마이너스 5가 됐겠네. 그래서 B를 구하고 시작하는 겁니다. 자, 그럼 직선 AB. 자, 여러분들 점 두 개 있으니까 직선 AB를 구할 수 있어요. 자, 고등가정으로 구한다. 일단 기울기부터 빠르게 구하세요. 기울기는 X의 변화량 분의 Y의 변화량이잖아. 맞지? 자, 그러면 A에서 B로 변할 때 변화량을 보면 돼. 여러분들. 사실 힌트가 이미 있어, 여기. X가 얼만큼 변할 때? 1만큼 변할 때. Y가 얼만큼 변화됐습니까? 마이너스 4만큼. 자, X가 1만큼 변할 때 Y가 기울기가 마이너스 4라고 이미 알려주고 있는 거야, 사실. 따지고 보면. 근데 이 두 점으로도 계산할 수 있어야 돼요. 자, 3 빼기 4분의, 만약에 4 빼기 3을 했으면 마이너스 5에서 마이너스 1을 빼줘야 돼. 알겠어? 3 빼기 4분의 마이너스 1 빼기 마이너스 5 이렇게 됩니다. 얘는 뭐가 되죠? 마이너스 1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5가 되니까 마이너스 1분의 4가 돼서 기울기 여전히 마이너스 4 되네요. 이해됐습니까, 여러분들? 어쨌든 기울기가 마이너스 4고 그 다음에 이 점을 반드시 지나게 항등식을 이용할 거야, 여러분들. 자, 얘는 중학생들은 이렇게 풀 거예요. 자, 이렇게 y는 마이너스 4x 플러스 b라고 한 다음에 얘랑 마음에 드는 거 아무거나 대입해서 b를 구할 거야. 이해됐어? 이게 중학교 푸는 방법이고, 고등학생은 그렇게 안 풀어요. 어떻게 푸냐? 얘를 항등식을 이용해서 이 a점을 반드시 지나게 만들어 버립니다. y 이거의 반대부 y 플러스 1 이렇게 해버려. 그 다음에 기울기가 마이너스 3거 알고 있죠, 맞죠? 그 다음에 가로 묶고 x 마이너스 3 해버려요. 여기에 반대부호를 붙여버려요. 그럼 봐봐, 여기다 3, 마이너스를 집어넣으면 0은 0이라는 항등식 되잖아요, 여러분들. 맞습니까? 항등식이 됐다, 함수가 항등식이 됐다라는 얘기는 3, 마이너스 1을 지나는 함수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예, 그래서 이렇게 바로 만들어 버립니다. y는 그래서 마이너스 4x 전개하면 플러스 12, 1 넘어가면 플러스 11 이렇게 되겠네요. 자, 이 직선 AB를 이제 이거를
이제 시계 평행 이동이네. x축으로 3만큼. 그럼 x 대신에 x-3 대입할 거고 y축 방향으로 1만큼 y 대신에 y-1을 대입할 거예요. 여기다 대입해 주세요. 자, 그럼 y-1은 마이너스 4에 가로 묶고 x-3 플러스 11. 자, 이게 정답입니다. 이거. 자, 그럼 얘는 y는 마이너스 4x 플러스 12. 플러스 12 더하기 11이면 플러스 12. 12 더하기 11. 23. 얘 넘어가면 24 이렇게 되겠네. 그거의 y절편을 구해달라고 했으니까 24가 정답이 됩니다. 이해됐어요, 선생님들? 괜찮니? 괜찮아? 오케이. 자, 지금 선생님이 뭐 했냐? 2점짜리